여야는 오늘 상속세 개편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양쪽 다 상속세를 줄여주겠다는 건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상속세가 어떤 수준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여야 모두 어떤 식으로 줄여주겠다는 겁니까? 네, 오늘 여야가 경쟁적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민주당은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 상한을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일괄공제 상한은 10억으로, 배우자 상속세는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이나 기업 상속세도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필요성은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세부 방식에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속세를 얼마나 내길래 서로 앞다퉈서 낮춰주겠다는 거죠? 네,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그대로인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 기준이 그대로라 지난 몇 년간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2023년까지 상속세를 낸 사람 수도 5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현행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합친 최대 공제액이 10억 원인데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판단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도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편입니까? 네, OECD 38개 국가 중 10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한 상태인데요.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최고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고 우리가 2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들에 대한 공제도 적은 편이어서 실제로 내는 상속세는 일본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 증여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했을 때도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급물살을 탄다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일부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과세 기준이 고정돼 있으면서 중산층도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컸던 만큼 글로벌 추세에 맞게 세율 조정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도록 높은 세율을 중간 세율 정도로 낮춰줄 필요가 있고요. 기업이나 부자들이 해외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국내의 산업이 저해된다는 면에서 개편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져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일부는 오히려 상속세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다른 대책 없이 표심액이 돼 단편적으로 상속세만 완화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소수의 부자들에게 가는 것인데 이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가 감소가 되면은 감세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요. 다만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속세 개편안을 냈었는데 여야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건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산층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네, 여야 모두 선거만 의식할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걸 좀 생각해서 법 개정을 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